100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가 구강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치아와 관련되어 있는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구강 근기능을 훈련시키는 구강 근기능 훈련 MFT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바르네 치과 원장 이은희라고 합니다. 구강 근기능 훈련 MFT라고 하는 거는요, 치아가 장기간 바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강 주위 근육의 기능을 정돈하기 위한 훈련법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안쪽에 혀와 바깥쪽에 입술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힘이 잘 균형을 이룬 상태에 치아가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MFT라고 하는 거를 왜 해야 하냐, 이런 어떤 구강 근기능의 부조화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부정교합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치료를 했지만 다시 돌아가서 재발이 되기도 하고, 또는 치료하기가 어려워서 양악수술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설명을 듣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구강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의 훈련을 잘 하는 걸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골고루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아를 교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치아가 교환이 되면서 교합도 이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안정이 되는 거를 누구나 기대를 할 텐데요. 사실 지금 이제 보는 아이처럼 늘 입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좋은 교합이 잘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입을 벌리고 있는 걸로 인해서 원래는 안쪽의 혀와 바깥쪽의 입술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한다면 안쪽의 혀가 자꾸 바깥쪽으로 치아를 밀어내는 힘들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본 아이 같은 경우에는 혀가 치아 사이에 늘 껴서 밀어내고 있는 액션을 하다 보니 위 치아와 아래 치아 사이가 물리지 않고 아래턱이 점점 나오는 이러한 부정교합으로 발현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교정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교합을 순간적으로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이 아이가 지속적으로 입을 계속 벌리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혀로 밀어내는 힘을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교합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능을 좋게 만드는 어떤 구강 근기능 훈련이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배열을 좋게 만드는 교정 치료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가야지 어느 한쪽만 되어 있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즉, 형태랑 기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요, 형태를 좋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기능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능이 새롭게 만들어진 형태에 잘 적응이 안 되는 경우에 재발이 일어나게 되겠고요. 그래서 기능을 개선하는 경우에 의해서도 어떤 형태나 모양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많이 드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보는 학생 같은 경우는 14세 정도의 남자아이인데요. 부정교합을 고치고 싶어요 라는 주소로 병원에 내원을 하였습니다. 반대로 물리는 정도가 조금 많이 심하고요. 위에 폭이 많이 좁고 아래가 넓어져 있고 위에 쪽에 덧니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무려 6년이나 교정치료를 받았다라고 해요. 6년 동안 페이셜 마스크라는 치료도 했었고 다른 장치도 여러 가지 사용을 했었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교합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아래턱이 점점 나오고 틀어지니까 담당을 하셨던 선생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성장하는 거 다 지켜보고 성장 끝난 다음에 양악수술을 하자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턱 성장만이 문제여서 이 친구의 교합이 이렇게 나빠지고 아래턱이 점점 자라나오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구강 근기능 훈련이라는 거를 교정치료랑 같이 시도를 하는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 늘 혀를 뒤로 내릴 수밖에 없는 설소대가 붙어 있다든지 또는 코가 안 좋다든지 그런 문제들을 교정치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좋은 혀의 액션이라는 게 어떤 액션들을 해야 되는지라는 설명을 하면서 교정치료를 진행을 해서요. 처음엔 한 달 정도 지나고 한 2달, 그 다음에 한 3달 정도 지나면서는 거의 정상교합으로 회복이 된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한 5달 정도 되면서는 정말 정상교합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정이 되는 걸 지켜보다가 치료를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네, 치료를 종료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실제로 교정치료를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또는 교정치료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불과 몇 달 안 돼서 3-4달 만에 교합이 다 좋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생각보다 쉽게 듣지는 못하실 겁니다. 지금 교정치료와 구강 근기능 훈련을 같이 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안쪽의 혀나 바깥쪽의 입술 뺨이 교정치료랑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교정치료를 좋은 교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더 교정치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걸로 혀나 입술 뺨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도움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치아를 밀고 당기는 교정 치료가 아니라 교합을 만들고, 그리고 좋은 교합 상태에서 바르게 씹고 바르게 삼키고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잘 안정이 된 상태에서 치료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즉 안쪽과 바깥쪽의 균형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맞추는 훈련을 구강 근기능 훈련이라고 하고요. 다른 예로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두 분,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교합이 아주 유사한 두 분입니다. 앞니가 약간 틀어져 있는 정도나 오른쪽 교합, 왼쪽 교합이 아주 유사한 두 분인데요. 실제로 한 분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되면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분은 치료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한 12개월, 그 다음에 실제로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한 분은 2년 정도, 다른 한 분은 1년 3개월 정도의 치료 기간이 생겼습니다. 자, 비슷한 교합이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치료 기간이 거의 근 1년 정도나 차이가 나게 되었을까요? 한 분은 세게 조이고 한 분은 약하게 조이고 그런 차이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요. 안쪽의 혀와 바깥쪽의 입술의 균형이라고 하는 거를 맞추려고 할 때 가능하면 안쪽에서 주는 힘들이 없는 상태에서 안쪽과 바깥쪽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교합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내가 의식은 하지 못하지만 안에 혀가 교합을 자꾸 밀어내는 액션들을 하는 걸로 인해서 교정 치료를 하는 어떤 힘들이 자꾸 상쇄되는 힘들을 받으면서 교정 치료를 진행하는 것들, 그에 따른 차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CT 사진처럼 왼쪽에 보는 사진은 혀가 늘 내려가 있어서 치아를 자꾸 밀어내고 있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의 사진은 안쪽의 혀와 바깥쪽의 입술이 잘 균형을 맞춰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즉 기능과 형태라고 하는 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관계를, 기능을 좋게 만드는 훈련을 구강 근기능 훈련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꽤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요. 실제로 MFT라고 하는 구강 근기능 훈련은 1918년도에 로저스라고 하는 선생님이 한 70여 개 정도나 되는 많은 훈련법을 개발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 이후에도 조금씩 계속 많은 연구들이 거듭되어서 최근에도 이런 어떤 훈련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구강 근기능 훈련이라고 하는 게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교정치료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는 것, 무엇보다도 장수시대에 사람을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드는 좋은 치료 방법이라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저는 많은 책들을 번역을 하고 출판을 하였습니다. MFT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근육 훈련 또는 저장여나 발음 호흡과 관련된 훈련, 그 다음에 입술, 혀의 안정이 자세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각각의 근육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혀의 끝부분, 혀의 가운데 부분, 그 다음에 혀의 전반적인 운동성, 들어 올리는 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운동법들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 어떤 구강 근기능이 좋아지느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다리 힘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팔의 힘이 좀 부족하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코어의 힘이 부족한 것처럼 그에 맞게 혀의 어떤 운동성 또는 부조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각자에 맞춰서 훈련하는 방법들이 제일 바람직한 어떤 구강 근기능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구강 근기능 훈련을 우리가 교정치료랑 같이 하는 걸로 인해서 교합을 가능하면 빠르고 안전하게 맞출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렇게 맞춘 교합을 잘 유지시킬 수 있는 것들이 구강 근기능 훈련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바르게 삼키고 바르게 씹고 바르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교정치료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좋게 만드는 게 100세 시대의 건강에도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